짧고 무서운 이야기. 그녀의 목소리. 늦은 밤, 남자는 지하실에서 옛 여자친구의 장갑과 신발을 발견했다. 붉은 장갑, 검은 신발은 그녀가 실종된 날 착용한 것과 똑같았다. 남자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그날 밤, 집 안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옛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왜 나를 찾지 않았어?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자신의 지하실로 다시 내려갔고, 놀랍게도 장갑과 신발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옛 여자친구의 시체가 누워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남자는 충격 속에서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실제로는 그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하실에 가둔 것이었다. 그의 사랑은 집착으로 변해 여자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는 이 사실을 부정하며 살아왔다.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자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카메라. 한 남자가 옛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들을 보관한 카메라를 발견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카메라를 켜고 사진들을 하나씩 봤다. 그녀의 웃는 모습,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담긴 순간들. 그러나 사진을 넘길수록 뒷배경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그 그림자는 사진마다 점점 그녀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남자는 불안해하며 마지막 사진에 도달했다. 그 사진에서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비명을 지르는 듯한 표정으로 손을 뻗고 있었다. 그 순간 빗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남자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그때 그는 집 안에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그 소리는 실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니라 무언가가 젖은 발자국을 남기며 걷는 소리였다. 남자가 공포에 질려 돌아섰을 때 거실 한가운데에 그녀가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사진 속에서 본 것과 똑같았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고 남자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사라진 그날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 카메라의 마지막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그녀가 사라진 순간을 담고 있었고 그녀의 영혼은 이 비 오는 밤 그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 골목길. 한밤중 연인이던 남자와 여자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여자는 최근 구입한 새 이어폰을 남자에게 자랑하며 둘은 번갈아 가며 한쪽 이어폰을 공유했다. 골목은 조용했고 유일한 소리는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뿐이었다. 갑자기
누군가 그들을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불안해하며 남자의 손을 꽉 잡았다. 남자는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계속 걸어가던 중 그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남자는 이상함을 느끼며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다. 남자는 패닉에 빠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남자의 주머니에서 여자의 이어폰 한쪽이 흘러나왔다. 남자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을 때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다. 이어폰에서 들리는 것은 음악이 아니라 여자의 목소리였다. 도와줘. 여기 어둠 속에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남자는 여자가 사라진 순간 그녀가 끌려가며 이어폰을 통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발걸음 소리는 사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고 남자는 그녀가 이미 사라진 후에야 그 신호를 알아차린 것이었다. 이어폰을 통해 전해진 절박한 목소리는 남자에게 남겨진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며 그는 어둠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구할 수 없었다는 깊은 절망과 함께 골목길에 홀로 남겨졌다. 에모, 내 남자친구. 한 여성이 새로 이사한 집에서 밤늦게까지 남자친구와 전화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사 온 후부터 그녀는 밤마다 불안감에 시달렸다. 전화를 하던 중 갑자기 집 안 어딘가에서 다른 핸드폰의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놀라 숨을 죽였다.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손에 땀을 쥔 채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간 여성은 먼지가 쌓인 방 한가운데에서 낯선 핸드폰을 발견했다. 화면에는 남자친구와의 통화 기록이 있었다. 그 순간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바뀌었다. 내가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렸어. 내가 바로 내 곁에 있어. 공포에 질린 여성이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전화는 갑자기 끊겼고 집안의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순간 남자친구의 핸드폰 화면이 다시 켜지며 내가 나를 버릴까봐 두려웠어. 이젠 영원히 함께야. 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그곳에는 남자친구가 아닌 얼굴이 왜곡된 살인마가 있었다. 그는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핸드폰으로 그녀와 연락해 왔던 것이다. 살인마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고 여성은 그 자리에서 절규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 밤 그녀의 비명 소리만이 어두운 집 안에 메아리 쳤다. 살인마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그녀가 남자친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했다. 여성은 사랑하는 이의 배신과 깊은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뉴스. 한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켰다. 전날 밤 그의 도시에서
발생한 잔인한 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였다. 희생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남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여자친구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그들은 심하게 다투고 화를 내며 헤어졌다. 그는 후회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 뉴스에서 희생자의 신원이 공개되었다. 남자는 화면을 응시하며 숨을 죽였다. 희생자는 그의 여자친구였다.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여자친구가 들어왔다. 남자는 경악했다. 어떻게 여기에?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무 보고 싶었어. 남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여자친구는 이미 살해당한 후였다. 뉴스에서 본 그녀와 지금의 그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여자친구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그의 죄책감과 슬픔은 그녀의 영혼을 그의 곁으로 불러왔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작별을 구하는 것이었다. 여자친구의 모습은 서서히 희미해지며 사라졌고 남자는 깊은 절망 속에서 혼자 남겨졌다. 가방 안에 칼. 한 여자가 남자친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 거실 한쪽에 놓인 종이 가방이 눈에 띄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녀는 가방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서 날카로운 칼을 발견했다. 칼 옆에는 물든 것 같은 어두운 자국이 있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이 칼에 대해 물었다. 남자친구는 당황해하며 칼은 그저 취미로 사용하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안심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맴돌았다. 그날 밤 그녀는 불안한 꿈에 시달렸다. 남자친구가 그 칼로 무언가를 자르는 모습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남자친구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되었다. 종이 가방과 칼은 사실 그의 예술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그는 종이와 천으로 사람 형태를 만들고 그것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잠시뿐이었다. 그녀가 남자친구의 작업실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그녀가 잠든 모습, 일상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결코 허락하지 않은 순간들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칼과 종이 가방은 그의 진짜 취미가 아니었다. 그의 진짜 취미는 그녀를 몰래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었다. 남자친구의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한 그녀는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만 이미 그녀의 모든 순간은 그에 의해 포획되어 있었다. 차 사고로 남자친구를 잃은 여성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밤마다 꿈속에서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꿈에서 남자친구가 사고 현장으로 그녀를 이끄는 것을 보았다. 꿈속에 그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나와 함께 와. 너도 이곳에 있어야 해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사고 현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도착하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그녀를 감싸며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러나 이번엔 목소리가 다르게 느껴졌다. 애절함 대신 어둠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너는 살아남았어야 했어.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어. 그는 말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사고 당일 그녀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실수로 대형 트럭과 충돌했다. 남자친구는 사고 순간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그의 행동이 그녀를 살렸지만 그 자신은 죽음을 맞이했다. 그녀의 꿈과 현실 사이에 경계가 흐려졌다. 남자친구의 영혼은 그녀를 원망하며 그녀를 사고 현장으로 계속 끌어들였다. 그의 속삭임은 점점 더 공포스러운 형태로 변했고 그녀는 꿈에서조차 그의 존재로 인해 숨쉬기 어려워졌다. 마침내 그녀는 꿈에서 사고 현장의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경험했다. 남자친구의 분노와 슬픔이 그녀를 집어삼켰고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죽음과 자신의 삶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영원히 갇혀버렸다. 남자친구의 영혼은 그녀를 자신의 죽음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데려간 것이었다. 꿈. 여자는 꿈속에서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드는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실제 남자친구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꿈은 점점 더 생생해졌고 여자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결국 그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에게 특별한 의식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식 중 무당은 갑자기 공포에 질린 얼굴로 여자를 바라보며 그대의 남자친구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당신이 매일 만나는 그는 그의 영혼일 뿐이라고 말했다.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무당에게 반문했다. 집으로 돌아가 남자친구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그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를 부르자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그 순간 여자는 깨달았다. 그녀의 악몽은 남자친구의 죽음을 알리는 경고였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무당의 의식은 남자친구의 영혼이 평화를 찾도록 도왔고 여자는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슬픔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마지막
그녀는 남자친구와의 마지막 만남이 야구 경기장에서 있었다고 기억했다. 그날 경기장은 활기차고 함께 시간을 보낸 후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영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남자친구는 실종되었고 세상은 그녀에게서 그를 앗아갔다. 악몽 같은 꿈에 시달리며 그녀는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야구 경기장에서 자신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꿈의 소리에 이끌려 그녀는 새벽에 폐허가 된 경기장으로 갔다. 그곳은 음산하고 적막했다. 중앙 마운드에 서서 그녀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기다렸어. 갑자기 경기장 전체가 차가운 안개로 가득 찼고 전광판이 깜빡이며 살아났다. 전광판에는 남자친구의 얼굴이 나타났지만 그의 눈은 깊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옆에는 그날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관중들의 혼란스러운 혼령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여자는 깨달았다. 마지막 만남 당일 경기장에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고 남자친구는 사고의 희생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전광판 속 남자친구는 그저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도 이곳에 남을 거야. 영원히 함께하자. 그 순간 경기장은 음산한 웃음과 비명으로 가득 찼고 남자친구의 혼령과 다른 희생자들이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고 경기장의 출구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남자친구의 그림자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둘을 영원한 어둠 속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그 마지막 만남은 영원한 이별이자 그녀의 영혼을 결코 놓아주지 않을 악몽의 시작이었다. 거짓말. 여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산 오래된 집에서 거대한 고풍스러운 거울을 발견했다. 남자친구는 그 거울에 매혹되어 매일 그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 여자는 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다. 남자친구는 거울 앞에서만 행복해 보였고 점차 그녀와의 대화도 줄어들었다. 어느 날 여자가 남자친구를 찾아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는 남자친구의 모습 대신 다른 세계가 반영되어 있었다. 거울 속 세계에서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여자는 충격을 받았고 남자친구에게 이 거울의 비밀을 물었다. 남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그는 사실 죽음의 문턱에서 거울 속 세계로 끌려간 영혼이었고 그 세계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실체는 이미 이 세계에 없었다. 여자는 사랑했던 이가 이미 다른 세계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날 밤 여자는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해 거울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영원한 고독뿐이었다. 거울은 그녀를 그 세계에 가둬버렸고 남자친구의 환영은 사라졌다. 그녀는 거울 너머의 세계에서 영원히 그를 기다리며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공포와 절망에 직면해야만 했다. 그림자 속의 약속. 성민과 하늘은 어린 시절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고, 성인이 된 후에는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연인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이었지만, 하늘은 어느 날부터 이상한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하늘은 성민이 어두운 그림자에 삼켜지는 모습을 보았고, 그녀는 그것이 불길한 예감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성민에게 그 꿈에 대해 말했지만, 성민은 그저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하늘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성민은 하늘에게 프러포즈를 하기 위해 그녀를 데려간 어느 외진 곳에서 정체 모를 사고로 사망했다. 하늘은 성민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매일 그가 프러포즈를 하려 했던 그 장소에 혼자 가서 그의 영혼과 대화를 시도했다. 어느 날 밤, 하늘은 성민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그 그림자는 하늘에게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하늘이 그 그림자를 껴안으려 할 때 그녀는 그것이 사실 성민의 죽음을 유발한 정체불명의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하늘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고, 그녀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며 세상을 떠났다. 시간의 저편에서 준호와 은비는 시간을 초월한 사랑을 꿈꿨다. 준호는 고대 유물을 연구하는 학자였고, 어느 날 그는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는 비밀스러운 유물을 발견했다. 준호는 은비와의 영원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와 함께 과거로의 여행을 계획했다. 그들은 고대 시대로 도착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둘은 시간 속에서 분리되었다. 준호는 은비를 찾기 위해 여러 시대를 헤매다가 마침내 그녀를 찾아냈다. 하지만 은비는 이미 다른 시대의 사람과 결혼하여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준호는 은비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등장으로 인해 은비의 현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결국 준호는 은비가 행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를 지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물을 사용하여 자신이 과거로 여행한 기억을 모두 지웠다. 은비는 준호와의 기억을 잃었지만, 때때로 몽롱한 꿈 속에서 시간의 저편에서 다정하게 바라보는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준호는 은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의 사랑은 시간의 저편에서조차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어둠 속의 약속. 한수와 지영은 고요한 산속 오래된 오두막에서 로맨틱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주변은 어둠에 가려져 갔고, 오두막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한수는 지영을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길을 잃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그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 지영은 극도의 공포에 빠졌다. 그들은 헤매는 공한 오두막에 돌아가려 했지만
한수는 인물에게 쫓기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영은 한수를 찾기 위해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고, 거기서 그녀는 한수가 인물에게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다. 다음 날 지영은 산장에서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녀는 그곳에 다시 발을 딛는 것을 꺼렸다. 어둠 속에는 미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한수의 죽음은 그녀의 심장을 깊이 상했다.